안녕하십니까. 송영길의 딥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딥톡 방송은 9시 20분이 아니라 4시 반 실시간 라이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해서 오늘 우리 박선원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박선원 의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제1차장을 역임하셨던 정보통입니다. 지금은 우리 민주당 부평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이 정보위와 국방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계엄에 대한 대책 상황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내란 축의 중에 하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 도피하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오늘 강력하게 출입 금지를 시키는데 1등 공신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 우리 박선원 의원이 국회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선원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이거 출입금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국회에 있게 된 건 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 덕입니다. 그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오늘 국회에 상임위가 있었는데요. 네. 원래 오늘 10시에 네. 현안 질의에 김용현이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오면은 온갖 재상이 다 드러나고 김용현은 바로 윤석열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방장관이 계속 있으면은 윤석열이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사표를 이제 수리하겠다 하는 방침이 섰고, 예. 오늘 아침 10시경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방부 장관실에 가가지고 네. 측근들하고 이제 차담을 했는데 그 직후에 첩보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출국 준비하고 있다. 네, 출국 준비하고 있고 오늘 튈 것 같다. 그리고 언제 튈지 모른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 사람이 이제 집 주소도 있고 근데 현재는 국방장관 공간에 네. 있는데 튀는 거 간단합니다. 네. 일본이나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가방 하나만 들고 튀면 되니까. 뭐 조현천이하고 상의할 거 아니야. 지금 숨어있던 곳에 해봤잖아요. 조현천이 그렇죠. 조현천이 지 친구라고 인정을 그렇죠. 했어요. 육사 38기 예? 동기고. 예, 예. 네 조현천이하고 잘 아냐 모르냐 했더니 예. 잘 아는데요. 그래, 그놈이 작성한 게 지금 그렇죠. 계엄 문건도. 김문사 문건 아니냐. 예. 이거 아니냐. 추궁했을 때 너 이거 읽었냐 안 읽었냐 했더니 예. 이거 잠깐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 아, 그렇죠. 그래서 조현천이랑 해봤고 이 튀는 것도 해본 놈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이고 참 튀는 걸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막았어요? 막아요. 그래야 나는- 이게 네. 같이 윤석열하고 이제 묶어놓거든요. 네. 오늘 국방위 상임위했는데 전부 다 김용현이 했다, 김용현이 했다 그랬거든요. 다 책임을 김용현 물고 네. 김용현이 튀어버리면은 다 책임이 없어지는 그래, 거죠. 그 윤석열이는 이렇게 딱 자기들 알리바이를 짠 거죠. 그렇죠. 건의가 들어와서 내가 한 건데, 네. 김용현이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랬나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도 둘이 다 김용현 네가 뒤집어 쓰고 도망가겠다. 예. 이렇게 다 계획을 짠 거. 특전사 군투입 이런 거 다 아니 뭐 어떻게 한다 했는데 군이 들어가 있대? 하고 계엄사령관도 모른다 그러고. 계엄사령관도 모른다 그러고 국방차관도 모른다 그러고. 네. 그래서 이자가 절대 출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출국 금지를 이제 해놨는데 공교롭게도 사실상 이번 쿠데타의 한 축이었던 국가수사본부 우종수가 지가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다가 지가 지시를 했어.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 형식적으로는 네. 출국 요청을 해서 지금 검찰이 출국 금지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래가지고 점심 시간이니까 지금 계속 제 그 SNS에도 올리고 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자기들이 전부 가서 잡겠다고. 야, 나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나 나는 깜짝 의심을 했어. 그럴 리가 없죠. 칭찬해 주려고 이 정권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참. 네, 그래가지고 우리 기자들이 박선원 의원 덕입니다. 이거. 전국의 모든 그 공항에 나가서 지키겠다고 네. 했었습니다. 정말 이 탁월한 정보력으로 네. 선제 공격을 잘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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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한번 우종수하고 협약서 보여주시죠 한번. 지금 이제 그 저희가 그 쿠데타 네. 계엄령을 할 것이다라고 네. 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네. 그리고 방첩사령관 셋을 네. 김용현이가 경호처장 시절에 만났죠. 경호처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걔들을
경호처장 공간으로 네, 불러서 장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장관의 보고도 안 하고 불러서 예. 격려 만찬을 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 그 다음에는 경호에 관해서 토의했다 그랬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아니 경호인데 특전사는 네가 왜 와? 그래서 전투부대가 왜 옵니까? 네, 그래서 경비에 대해서 토론했다 그래서 경비에 네가 경비 계엄 준비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라 내비 음모로 몰아갔어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네. 올해 3월입니다. 그게. 예, 그게 3월이고 두 번째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네. 우정수 국수본부장과 함께 3월달에 예. 방첩사령부를 방문했고 아.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업무 협약서가 나왔습니다. 아. 국가수사본부와 방첩사령부와의 업무 협약서. 여기 뭐가 있냐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예.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한 수사관 및 장비, 차량 등 지원. 이게 군과 경찰이 연합하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네. 즉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네. 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하거든요. 네. 전환할 때 민간인 수사에 전문성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네. 인력을 동원해서 합동수사본부의 한 축을 맡아서 조사를 하겠다. 결국 나쁜 국회의원 놈. 조사를 방첩사와 국수본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네. 합의를 한 겁니다. 그날이 바로 24년 6월 28일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에 쿠데타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한 것이 7월 27일이거든요. 아. 그 한 달 전에 이걸 한 거예요. 미리 다 준비를 네. 했고. 그래서 이 자들이 들켰다 싶어가지고 김영현을 8월 7일 날 장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신원식하고 빨리 교체해서 빨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잘못하면 이거 못하겠다. 예. 해가지고 쿠데타 준비를 8월 7일 날 장관이 네. 김영현으로 바뀌면서 준비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 국회 경비대 예. 소속이 서울경찰청 소속인데 예. 우리 국회의원들 출입까지 다 막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들이 네. 사실상 국가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차제에 우원식 의장님도 국회 경비대장 국회 출입을 금지했다 그러는데 예. 그 정도로 멈출 게 아니라 예. 법을 개정해서 국회 경비대를 예. 아예 국회의장 지시에 국회 소속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어떻게 좀 경찰들이 그래야 된다고 국회를 경비하냐고. 예, 예, 그게 맞어요. 네. 그러니까는 국회 안에만 저기 경비들이 있는 거지 그렇죠. 바깥에 경비 외곽 경비를 예. 외곽 경비를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인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이 막는 내란 행위에 지금 동조를 했습니다. 이게 왜 뭐하고 다르냐면은 대표님 의원 시절에 많이 다니셨던 그 지하 통로 복도에 예. 그동안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예. 장갑차가 들어온 사진들 있잖아요. 예. 국회에. 예. 그때 경찰 없었어요. 예. 군만 들어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 외곽에 포위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한 번도 안 왔는데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군이 주도했지 경찰까지 합세시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상민이가 거의 나쁜 놈들이 행안부 장관 충안파 예. 이것들이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영 그 방첩대 사령관하고 다 이놈들이 예. 거의 사조직화되고 일종의 그렇죠. 하나회 같은 것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 그 충안파 이상민이 그래서 행안부 장관 사람 160명 가까운 사람 죽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합참무장이 최고 군령권에 예. 인데 합참무장도 모르게 예.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 임명 것부터도 문제가 있고 예. 그조차도 껍데기로 만들어서 오늘 국회에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 나는 바보요 허수아비요 자기는 뭐 아무것도 무장한지도 몰랐고 병력이 투입된지도 몰랐다. 예.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거 자체로 벌써 전부 다 내란 죄가 입증되는 증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국회에 난입한 너희 부대, 너희 계엄군, 네. 예? 네. 특전사, 특임대 가서 이 국회에 치고 들어가는 거 봤냐 안 봤냐 네. 보고 있었답니다. 네. 그러면 너 그 자들을 철수시키는 거 네가 지시했냐 안 했냐?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상황을 지가 장악하고서 이쪽에서 작전이 잘 진행되고 있는구나. 그것을 보고 경찰에게 그 네.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에서 잘 투입돼서 관리하고 있는지 계속 지금 상황을 보면서 컨트롤하고 있었던 거예요.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 장악하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707 부대는 사실상 그 특수 부대로서 예. 일종의 참수 부대.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김정은 북한에 대한 공격과 참수 부대로 이렇게 설정된 특수 부대를 예. 이 국회로 투입시켜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러 보냈다는 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것부터도 문제가 있죠. 이 707 특임대는 특전사 중에 특전사입니다. 네, 그렇죠. 특전사 중에 특전사고 이 부대는 여단장이 지휘하는 1공수, 2공수, 3공수, 3공수 이럴 때는 여단장이 지휘하잖아요. 네. 이 707은 특전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입니다. 네. 특전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가 그 전날부터 훈련 안 하고 비상대기에 들어갔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라면 하루 종일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애들이 훈련을 안 하고 월요일부터 비상대기태세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병사들도 근데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다? 네. 이게 국회로 간다고 말 안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 네. 그래서 곧 출동해야 된다. 그런데 헬기 타고 가라 그런다. 안 맞잖아요. 헬기 타고 어떻게 북한을 가요? 네. 수송기 타고 낙하해서 가는 거지.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사령관이 투입해야 된다는 말만 하고 심각하다는 말만 하고 내용은 말하지 않아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니들 곧 투입된다 하는 것을 이틀 동안 비상대기 하다가 3일 저녁 8시에 특임대가 듣고 네. 대기하고 있다가 9시 한 4, 50분 지나면서 핸드폰이 수거당합니다. 핸드폰이 수거당하고 투입된 거죠. 그 707 특임대가 들어왔다는 거는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아니 저는 그때 사실 우리 다 죽을까 하고 간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저는 국회에 들어가고 예. 그때 의원들이 없어서 대표님 좌우 듣다가 바로 박 의원한테 전화해서 빨리 예. 국회로 돌아와라. 내가 예. 박찬대 원내대표와 통화했던데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 박 의원님인 다 광주 전남 예.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예. 그 80년 5월에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있어서 있어요. 정말 살이 떨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제 개인 차를 몰고 네. 국회 등록된 차가 아니고 네. 개인 차를 몰고 국회로 가면서 순간 튀어야 되나? 아니 한 10초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내가 튀면은 잡히면 죽어서 어디 깨골창에 빠져서 죽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죽더라도 국회에서 죽더라도 죽어야지. 국회에서 죽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로 와야죠. 국회로 가서 대검에 찔리더라도 국회에서 싸우다가 죽어야 된다. 그렇죠. 밖에서 혼자 있다가 그럼 뭐 다리에 돌멩이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진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의원들은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냥 네. 뭐 지들이 내가 뭐 가는데 국회 가는데 별일 있겠어 하지만 네. 우리는 국회까지 가는 동안에 그 네. 고통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박 의원 통화돼서 너무 반가웠어요. 빨리. 아이고 참 그래서 포고령을 한번 비교를 해주시죠. 난 포고령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아니 국회 정당 활동 중지시키고 뭐 우리 예. 그 전공의들은 48시간 이내 복귀 안 하면 처단. 처단하겠다. 예. 아니 처단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거의 즉결 처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서운 말인데. 처단은 목을 자른다는 아니 뜻이지 지금 않습니까? 2,000명 의대 정원 때문에 의료계가 붕괴돼서 국민들이 예.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린 이런 의료 대란을 만들어 놓은 이 장본인들이 강제로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 그러니 의사들이 정말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상계엄이 예. 정치적 목적의 계엄이었다. 그렇죠. 내란이라고 하는 왜 이런 것을 게 드러나요? 스스로 확인해 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계엄 실무 편람입니다. 네, 네.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합참에서 네. 합동참모부 참모본부에 네. 계엄과에서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데 이 자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네. 행정사법사무는 손댈 수 있지만 네. 계엄사령관의 입법권에 대하여 권한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헌법에도 나와 있고. 분명히 이렇게 예. 계엄사령관 입법권에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포고령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국회 활동, 의원의 활동 모두 불법화시켜서 그렇습니다. 중단시키고 그 포고령 제일 밑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체포 구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체포 구금할 수 있는 대상에 의료인까지 포함시킨 거죠. 네. 근데 1979년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79년 11.6 바로 11.6 직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정승화의 포고령, 정승화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국가와 공공질서 유지라고 해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예, 그렇죠. 하면 헌법 위반이니까. 아니
박정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왜? 계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6월 6.25 이제 사변 나고 7월 달에 계엄했지 않습니까? 네, 네. 부산까지 내려가서도 국회 손 안 댔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잔인 무도한 자예요. 멍청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법대 출신 법조인이 가장 법을 노골적으로 지금 군인보다 더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가 쿠데타 하고 싶었을 때잖아요. 지가 군에 아, 갔으면. 그런 말을 했죠. 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예. 술자리에서 그런 예. 얘기 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계엄 언제 하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육사를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거다. 누구한테 했겠어요? 예. 밤늦게 같이 술 먹는 김영현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 그러겠죠. 김영현은 그러겠죠. 내가 쿠데타 이상민하고 해가지고 이상민 술 친구잖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하고 처벌해버리고 지들도 국회 진출도 하고 다 그런 꿈들 꾼 겁니다. 이놈들이. 그래서 권력을 잡을 생각을 김영현이가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담임인데 왜 거기에서 같이 했겠어요. 이 김용희는 환관 조고 같은 놈이니까 절대 못 도망가서 이거 내란 목적으로 거의 사형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사진 하나 네. 보면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군이 실탄을 휴대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했어요. 네. 그리고 계엄사령관 한 6시간 했던 박한수도 실탄 휴대 지시한 적도 없고 안 했다. 네, 실탄통이 보이죠? 탄통입니다. 네, 탄통. 탄통. 당시 이 탄창은 아직 장착은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탄통입니다. 탄통 가지고. 탄통이고 그다음에 총에는 장착 한 총이 있고 장착 안 한 총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예, 있었군요.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저격수. 저격수 사진입니다. 이 저격수는 총이랑 다릅니까? 총이 길죠. 아, 총이 길구나. 네. 총신이. 10월 중순에 제가 저기 특전사 국정감사 갔을 때 네네. 애들이 700m 있는 것도 맞추는 저격수들이에요. 예. 이 검은 복장이 이게 707이죠? 707 중에서 네, 네. 이 삼각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이게 저격수예요. 거치하려고. 네, 그렇죠. 거치해서 쏘려고. 그럼 애들이 이 총을 가지고 어디서 누구를 쏘았겠어요? 예. 국회 잔디밭 마당에서 이재명 대표나 오원식 대표님 의장님이 국회 직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탈출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옥상에서 네. 시민들이 들어오면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탄이 들어있고 탄창이 들어있잖아요. 아, 여기 탄창이 있네요. 아, 내가 부딪혔던 부대는 탄창이 없었어요. 예.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병원도 비워놓고 예? 의무사령부 통제하에 있는 국군 병원도 비워놨어요. 부상자들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그 중환자들 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내라는 뭐 살인에다가 끝도 없는 죄악이에요. 예. 그리고 어제 예. 밤 11시에 긴급 담화를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네. 요새 저한테 첩보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한동훈이하고 한덕수하고 예, 예. 추경하고 만난 다음에 예. 지가 좀 기분이 좋아졌겠죠. 그래가지고 윤석열? 윤석열이가 예. 그래가지고 개헌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는 무슨 개헌을 하느냐? 네. 무슨 개헌을 하겠습니까? 국회 탄핵 못하게 하고 국회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그렇게 해산시키고. 그런 개헌하겠다. 내가 지금 이거 민주당 때문에 했는데 내가 쿠데타는 실패를 했지만 개헌하겠다. 그런 주장 담화문을 발표하려고 그래가지고 참모들이 아니 되옵니다 뜯어 말렸고 오늘 아침에 하려다가 지금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쭉 보면 거의 그 윤석열의 그런 상태는 정상적으로 정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정신 그 불안 상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 계엄을 할 수가 있을까? 적어도 전두환 이런 애들은 계엄할 때 요인들 미리 다 체포하고 김대중 총재부터. 그건 좀 판단이 다릅니다, 대표님.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어설픈 비상계엄이 있습니까? 12.12 사태는 생각해 보십시오. 정승화 계엄사령관에 대해서 네. 전두환 하나의 그룹이 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계엄사령관의 무력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계엄사령관의 정승화를 밑에 놈이 치는 거잖아요. 하극상으로 네. 합동수사본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병력을 많이 동원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정승화가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동원하는 거예요. 네. 전방에 있는 부대까지 싹 빼야 돼요. 근데 그거는 쿠데타 대 쿠데타의 전쟁이고 하극상이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이 내란은 뭐냐면은 우리 민간인이에요. 총알 하나도 없는 민간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707 특임대로 비롯해서 한 400명이면 우리를 10번 더 삶아먹고 남는 무력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뭐 이거는- 자체 무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 굉장히 치밀하게 진행된 거고 우리가 그 전부터 준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국회로 와서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네. 한 걸 의원들한테 계속 깔아놔서 우리가 이긴 거지. 네. 저들은 우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지 몰라서 이긴 거예요. 저희가 근데 막은 그러니까 거예요. 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로 내려갔을 때 하지 예. 않았을까? 예, 여러 가지 그거에 있는데 이 대해서는- 날짜가 뭔가 주술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런 이제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 중앙지검장 탄핵. 탄핵 때문에. 탄핵이 이제 예정돼 있으니까 음. 탄핵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원지검에 있는 수사를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고 여기서 터져가지고 김건희에다가 제2의 윤석열 육성이 터지면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태균의 세계 녹음 테이프가 그렇죠.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때려 막으려면은 군을 동원해야 되니까 지로서는 화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사실상 저는 이번에 이창수, 뭐 조상원인가? 조상원, 네. 최재훈 네. 세 사람에 대한 탄핵 그리고, 소추를 네. 제가 최초부터 10월 17일 무혐의 처분할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서 이재명 대표, 정확히 해가지고 김민석 말하면 최고, 작년부터 그랬어요. 예, 작년부터 그랬지만 어찌되건 김민석 최고가 내 말을 수용을 해줬고 예. 이재명 대표도 오케이 돼서 이게 추진돼서 엊그제까지 왔는데 갑자기 유보한다 그래서 나는 어제 정말 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예. 김민석 최고. 근데 다시 오늘 탄핵은 너무 잘했습니다. 어젯밤 이제 다시 의원총회 다시 열었습니까? 했었습니다. 네. 해서 싸움에도 때가 있고 네. 이 기세를 몰아서 싸워야 된다. 네. 이거는 우리가 저기 중앙지검장에 대한 네. 탄핵 소추가 이게 힘의 분산이 아니다.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서 네.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하경 의원 부의장도 네.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선 의원들이 확실하게 주장을 하니까 네. 그게 맞다. 너무 겁니다. 나는 정말 너무 고마워서 잘했고 특히 이번에 김민석 최고가 네. 여러 가지 예. 그 지도력이 돋보였습니다. 예. 너무 그렇죠. 칭찬을 해주고 싶고 예. 제가 우리, 지금 예.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하고 이제 상황실을 같이 우리 또 운영하고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우리 거의 전략 실장으로서 우리 예, 근데 박선원 의원이 이 국회에 계시고 특히 국방위에 계시기 때문에 예. 이 쿠데타를 막을 수가 있고 이게 너무나 고맙고 정말 우리 이 헌정 질서를 지키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보가 있고 정보가 있어도 네, 이거를 혼자 맡기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하고 김병주 의원, 네. 김민석 의원, 부승찬 의원 넷이서 이제 서울의 범 팀이다. 아, 우리는 그렇죠. 계엄을 막는 서울의 범. 네. 내년에 반드시 대한민국에 활짝 꽃이 피는 봄을 맞이하자. 네. 그래서 서울의 범 팀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막는데 혼자는 못하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최수곤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열심히 수사했던 우리 박정원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을 예. 아니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사인까지 해서 오케이 잘했다고 해서 이첩하려고 그러는데 이 소위 윤석열의 대노 경로가 있어가지고 예. 이게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대로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도 안 해놓고 지도 막 겁이 나서 막 박정훈 대령 예. 충고를 들으면서 잘못하면 해병대가 뒤집어 쓴다 그래서 막 우유부단한 상태였는데 뭘 명령 불복종으로 항명죄로 기소해서 3년을 구형했잖아요. 예, 이게 예. 1월 8일 제가 선거고 예. 1월 9일 날이 박정훈 대령 선거인데 예. 당연히 무죄 나오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네, 더구나 그럼요. 저는 왜냐하면 군형법 제44조에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게 된 거지 예.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항명죄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12월 3일 네. 그 내란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 4일 새벽에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제 해제하라고 가결을 시켰잖아요. 네. 그 가 있는 사이에 뭐 국무회의 위원들이 다 오지 않아가지고 네. 그것을
그 서명해서 수용하지 못한다 네. 해놓고 이자가 어디 갔냐면은 합참 지휘통제실로 내려갔어요. 대통령실에서 가가지고 왜 이자들을 다 때려잡지 못하냐고 국회의원들을 윽박 지르고? 왜 윽박 지르고 왜? 그 정신병자네. 정신병자예요. 진짜 명태균의 말이 이번 이 대목 맞는 거 아닐까요? 5살짜리한테 총을 쥐어준 그대로죠. 그 5살짜리인데 조금 더 못된 놈이죠. 힘도 더 세고. 생활기록부 보니까 못된 놈이라 나와 있던데. 네, 완전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내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장악을 못했으면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더 못하냐고 하는 것처럼 박정훈 대령한테도 그런 거죠. 네. 왜 장관하고 여기서 못 뒤집냐고. 저 대령 하나를 저거 하나를 왜 못하냐고. 밟아버려! 막 이렇게 화를 냈겠죠. 그렇겠죠. 네. 그거 우리 박정훈 대령은 훈장을 줘야 될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본질과 본성이 드러나고 균열이 나는데 박정훈 대령이 큰 역할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군 판사 이번 중령이죠. 이번 지금 군 판사님께서 정말 이런 쿠데타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분명한 무죄 판결을 해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조국 혁신당 대표도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유재수 금감원장 그거 뭐 감사를 중단시켰다고 직권남용으로 지금 이 기소돼 있는 건데 당연히 파기돼야 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것을 유죄로 할 것 같으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사실 그 채널 A 사건과 이거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한동수 부장이 하려는 걸 다 무마시켜서 막은 거잖아요. 네, 아니 이문정 검사 그 보면은 마지막에 이문정 검사 직무 배제시킨 것 사인하고 2022년 3월 9일 날 3월 며칠 날인가 3월 4일 날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마지막 결재 공문이 이문정 감찰에서 배제시킨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 감찰 무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기춘이 직권남용이 큽니까? 조국의 직권남용이 큽니까? 우병우의 직권남용이 큽니까? 조국의 직권남용이 큽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병우, 김기춘 다 무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대법원장께서도 되게 화가 났을 거예요.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특별 조치한다고 다 재판권을 뺏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사령관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책 회의를 했어요. 지들끼리 새벽에. 정말 사법부가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정말. 일부 판사님들께서 글을 발표했던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이것들이 계엄을 하면은 국회의장부터 잡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장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한남동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대통령 공간, 국방장관 공간 다 그 뒤에. 대법원장도 다 거기 있어요. 해병대 그 경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하기 전에 한 바퀴 돌면서 의장님 탈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그 사무총장 김민기 의원 전 의원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의장 모시고 당신이 탈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옆에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조희대 대법원장 관저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통로 하나 만들어놔라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조희대 쪽으로 가면은 얼씨구나고 잡아갔다 팔 유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장님이 여기서만 주무시면 안 된다. 호텔에도 주무시고 사저에도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국회 안에는 사랑제도 주무시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이 잘 안 되도록 평소에 해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심각해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담장을 넘어간 거예요. 잘했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우원식 의장이 들어오신 거 제가 봤습니다.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내가 우원식 의장 들어온 걸 보고. 그걸 미리 말씀드려놨거든요. 의장님부터 포획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다 모여도 쓸데 없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부의장이 있다고 해서 바로 사회권이 생기는 게 여기까지 하고 저 국민의힘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이 추영호 이거는 간신 아닙니까? 사실 그 내락이 된 것 같고 왜 국회로 안 오고 당사로 의원들을 불러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내란죄 방조범이 추경호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지금 한동훈 대표도 껍데기로 만들고 대표도 모르게 당론을 정해서 탄핵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그 가결 해제 결의안 가결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사 앞에 장갑차가 있었고 네. 그 저쪽 당사 앞에는 장갑차가 없었고 저쪽 당사 국민의힘 당의 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한동훈이 약 10여 명 가까이 데리고 국회 국회로. 의사당 안으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 원래는 못 들어오는데 원래 들어왔어요. 당대표 네. 현역원이 아니니까 못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추경호는 밖에 있으면은 우리는 안 잡혀간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뭔가 거고. 내락이 응? 있었겠죠. 그걸 보면서 한동훈이 야, 나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들어와 있는 거죠. 피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까지는 18명이 가결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또 살 것 같으니까 탄핵 안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젯밤에 또 뭐 타협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탄핵하면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거 자기들이 협력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얄팍한 계산인데. 얄팍하죠. 한동훈은 정말 여기서 또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간 보는 짓을 하다간 정치 생명이 유지되기 그러니까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거는 이후 정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그렇습니다. 행위의 범죄, 그렇습니다. 그 심각성,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이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 내란죄 수개가 지금 현행범으로 계속 저러고 있는데 예. 탄핵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 이 내란죄를 수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상설특검법에 지금 수사 요청을 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일단 저희가 알아보니까 내란죄는 네. 그 검찰의 수사권이 없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직권남용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직권남용을 해서 검찰이 가장 약한 범죄 그 부분을 보겠다고 네. 지금은 했고 하고 있고 예. 국가수사본부 밖에는 이 반란죄는 없답니다. 내란죄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조국 당도 그 고발장을 접수했고 네. 오늘 사 이제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공수처에 아니. 어디다가? 공수처에도 내란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에다가. 네, 국수본에다가 이제 근데 상설특검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특검을 해야죠. 네, 상설특검으로 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해야죠. 외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모든 세계 언론이 깜짝 놀라서 이에 대해서 네. 부정적이었고 특히 이번에 최초로 우리 재미교포로 상원원이 된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서 브래드 셔먼 의원 등 모든 의원들이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변희재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이 전혀 존재감이 미국에 없었는데 이번 사건은 윤석열이가 누군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변희재 대표도 망명 시청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무슨 민주주의 국가에서 망명 시청이야 그랬다가 이번 이 비상겸 사태를 보고 망명 시청이 인용될 것 같답니다. 맞다.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구나 윤석열이가. 죽일 수가 있겠다. 그렇죠.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생명하고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는데 이번에 뭘 느꼈냐면은 미국이 조금 빠르게 움직였어요. 반응을 빨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살육이 따르고 살육이 따르면은 결국 미국이 책임질 수 있다. 그렇죠. 미국이 또 다 뒤집어쓸 수 있다. 그렇죠. 저희 부대 이동을 허락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특전사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을 501 정보회담에서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감청에서 그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안보국이 전 세계 모든 걸 감청하는 게 지금 용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커트 캠벨이 평화적으로 해결된다, 합법적으로 해결된다 했고 빨리 선을 긋지 않습니까? 백악관 통보받은 게 없다. 그게 뭔 말이에요?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승인 못한다. 아니. 이 윤석열이가 자기한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통보를 안 받았을 뿐이지 몰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번 상황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싸웠던 정말 이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 공화국의 이 명성을 완전히 그냥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람인데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해충 같은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직도 대한민국에 저런 놈들이 있구나. 권력을 잡아서 친위 쿠데타하고 내란을 일으킨 놈들이 있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취약성. 그다음에 이겨내는 그렇죠. 대한민국의 탄력성과 유연성과 회복성 그거를 그 또 다시 두 개가 긴장한 속에서 대한민국이 건강하다. 그렇지. 역시 대한민국은 반탄력이 있구나. 바로 회복력이 있구나. 민주주의. 건강하다는 말은
언제든지 몸 약해지면은 네.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영국을 비롯해서 심지어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까지 이게 여행 그 금지 구역, 위험 지역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지정했다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저- 자기 나라 국회의사당을 예. 특전 사령부가 가서 점령을 하고 그렇지, 유리창 깨고 막 말이 안 되잖아요. 들어온 게 막 영상에 네. 나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것이 말이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저기 그 트럼프가 네. 선거 불복해가지고 의사당을 점령하라 했을 때 네. 그 미친 민간인들이 가서 그 의회 의사당을 점령한 거지. 예. 트럼프가 그렇죠. 예? 예, 군 병력이 뭐 군 병력을 해병대 네이비 C를 동원한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야, 정말 그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미친 정말 짓인지. 우리 딸이 막 울더라고요. 저는 아빠한테 5.18 얘기를 들었지만 내 살아생전에 이런 비상계엄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빠가 해줬던 5.18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렇죠. 너무 막 화가 나고 네. 그렇다고. 민주주의는 정말 늘 깨어있으면서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역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주의를 맞습니다. 위협하는 민주주의의 아.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그렇죠. 항상 있어서 이게 지켜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 새벽에 예. 시민들이 모두 달려와서 예. 막 우리 계엄군들을 막고 저도 막 그 우리 아들 같은 애들 예. 너희들은 정말 윤석열 범죄 정권의 사병이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 호소를 했는데 예. 그래도 우리 군인 아이들이 착한 게 네. 다 예뻐 보이고 예쁜 얼굴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청년들인데 예.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이게 심하게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기들도 명분이 없으니까 예. 아마 부대장도 알리바이용으로 하고 너무 좀 응? 애들이 그 5.18 때 그 전두환의 그 계엄군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예. 정말 대금을 장착하고 예. 분위기가 피비린내가 났거든요. 그때 계엄군은. 그러니까 이제 이 특임대가 헬기를 타고 북한의 심각한 상황에 투입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긴장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헬기 타고 위에서 보이잖아요. 이게 국회야. 경기도 이천에서 날아와서 보이잖아요. 네. 한강으로 해서 이렇게 네, 들어오거든요. 네. 그쪽에 이제 그 교통량이 많지 않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여의도에 내린 거예요. 어. 국회마다. 이상하다 그랬겠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여기를? 네. 내가 이 총을 가지고 뭘 해야 되지? 그 총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기령 우리 당 대변인이 봤어요. 그 이게 총을 딱 잡잖아요. 네. 이 총을 잡으니까 모든 병사들은 총을 뺏기면 지 죽음이거든요. 네. 총을 뺏기면 총을 뺏어간 사람 자기를 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총을 확 당기는데 안기령 대변인이 모르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손가락을 안 꺾었어요. 네. 뭐냐면은 방아쇠를 안 당깁니다. 네. 방아쇠 이게 총이 있으면 이 방아쇠 이렇게 끝까지 네. 끝까지 안 손가락을. 넣고 트리거 안 넣고 네, 이러고 있었다는 손가락을 거죠. 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기령을 보면서 이 여성을 쏴 죽이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임무가 있어서 여기 오긴 왔지만은 이 여성을 내가 쏴 죽이지 않겠다. 네. 네. 저도 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있었는데 헬기가 오길래 제가 본관 뒷마당으로 갔어요. 예. 헬기가 막 내려 착륙하더라고. 예. 야, 아까 5.18 광주 생각이 나는 거야. 막 헬기 예. 소리에 헬기가 막 내리는 걸 보고. 예. 참. 그런데 저도 군인들한테 옷도 찢기고 좀 밀쳐서 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예. 유리창 깨진데 다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민한테. 그런 군인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예. 아들 딸들인데 이 애들을 여기다 투입한 이 나쁜 놈, 이 윤석열, 제가 이 중국 신문에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적이 된 윤석열 이렇게 그렇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인인지 여인이 뭐 아니라 자기를 조종하는 예? 뭐 악녀인지 거의 정상적 악녀죠? 그 의사 판단 능력이 상실된 사람한테 국군 통수권자로 이걸 지켜놓으면 안 되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지금부터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아니에요. 내란죄의 주범이고 예. 지금부터 대통령 아니에요. 유고 상태로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하려면 이 18명 이번에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해 주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의 탄핵에 동참해요? 결단에 감사드리고 그게 일관성을 가지려면 탄핵해야 됩니다. 한동훈 탄핵해야 대표도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예. 탄핵은 안 된다. 그냥 탈당만 해라. 그건 뭐 쇼 같은 거죠. 저는 이것은 뭐 유불리를 떠나서
헌법 수호에 책임을 지는 이 헌법기관에서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란죄 사실상 공범이 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네. 저 대표님 추가할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이번 내란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네. 그래서 김용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했던 박완수, 네. 방첩사령관 여인형, 특전사령관 곽종근, 수방사령관 이진우. 근데 여기서 여인형은 김용현하고 충안파 동이고 이진우는 여인형이 사단장 아니 이 김용현이 사단장으로 모셨던 네. 사람의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진우까지는 이제 특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특전사 국정감사 때 10월달에 갔는데 곽종근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응? 너 지금 이 세 그 사령관 모여서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내란 예비 뭐 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니들 투입돼 가지고 국민 죽이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네. 그랬더니 알아먹었습니다 했어요. 아니 당장 박 의원님 그 국방이 열리시면 지금 네. 이진우 이 수방사령관과 곽종군 부를 거예요. 여인형 나는 당장 보직 해임시키라 그래요. 해임해야 돼요. 이 지금 이 자들은 내란의 공범들을 지금 이 보직에 앉혀놓으면 안 됩니다. 특히 여인형이 방첩사령부 이놈 네. 바로 자르고 그다음에 뭐 777 그 부대 누구죠? 박종수인가? 그 중화파 있잖아요. 걔들 그 하나의 해체시키듯이 전부 보직 해임시켜야 된다 봅니다. 예, 그 지금 해임 시켜야 되고요. 얘들이 하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이 하나회 알짜회의에서 충안파, 영연파로. 네, 박종선입니다. 박종선 777 사령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64, 38 출신들 완전히 다 김용현 동기들이죠. 다 동기들이에요. 대거 들어와 있거든요. 애들 다 청산해야 돼요. 다 들어와 있네요. 예, 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국방부는 여전히 제2의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국방부, 제2의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군부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전속결로 나가야 되죠. 저도 어제 그 국회 밤에 그를 갈 때 정말 탱크의 총구 앞에서 설 각오로 그런 각오로 갔습니다. 정말 야 대표님 배짱도 우리 박선원 고생하셨어요. 우리 의원님은 같은 대학에서 제가 학생운동을 했던 또 1년 후배님인데 이 정말 노무현 정부 때 NSC로 들어가서 9.19 비핵합의 때도 평양까지 가서 큰 역할을 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원 차장, 상해 총영사를 통해 외교 국방 분야를 역임하셨고 이번에 우리 민주당의 커다란 자산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 군사 쿠데타 범죄 세력들로부터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아니 1분씩 좀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 대표께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투쟁의 기치를 놓치지 않고 검찰 정권과 윤석열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에 있어서 정말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보냈는데 이번에 또 뭐하냐 안 오냐 이 투쟁의 현장에 목숨 걸고 나와야지 안 오냐 가고 있는데 네 국회에서 전화했을 때 네. 오고 계실 때 오고 가고 있는데 이야 그거 보였으면서 정말 모든 청와를 온 몸으로 막으면서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시는구나 감명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조국 대표님, 그리고 이번에 이주석 그 대표 의원께서도 확실히 탄핵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도 꼭 동참해서 여야를 넘어서 이 우리가 싸운 이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탄핵 투표입니까? 그러니까 7일 날? 그 국힘이나 한동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한 말씀을. 이번에 이 윤석열을 날리는 이 탄핵에 유불리를 따지면 안 돼요. 자신이 앞으로 대통령 되는데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는 거는 탄핵한 이후에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징치하는 탄핵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도 정말 여기서 자고 오면 하면 그 마지막 남은 정치적 자산도 다 까먹게 되고 내란 저희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다 모두가 동참해서 7일 날 반드시 탄핵 소추가 의결돼서 모든 보수 세력까지 이건 내란죄라고 지적하고 하다못해 진중권 같은 가신조차도 자살폭탄 테러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모든 보수 논객들조차도 몇 명 좀 미친 황교안이나 몇 명 빼놓고는 그렇죠. 아무튼 대부분 보수 논객들도 이것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거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동참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걸 만들므로써 세계 국민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칭찬할 수 있도록 한번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듭시다. 오늘 시간 내주신 우리 박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